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온리원 올인원 개념활성 통합사회 강좌 반갑습니다. 신진호입니다. 네, 7번째 시간이고요. 테마 9, 네,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합리적 선택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좀 다르죠, 이제 형식이. 네, 이제 제 얼굴이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제 얼굴과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실 건데요. 처음 써봤어요, 이거를 제가. 네, 처음 써봤어요, 굉장히. 네, 지금 이게 곰캠이더라고요. 써보니까 한번 써보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5단원부터는 아주 귀염뽀짝한 네, 교재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우선 요즘 네, 얼굴을 옮겨버려야 되나? 네, 테마 9부터 해서 네, 우리 11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갈 거고요. 오늘은 테마 9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핵심 키워드가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자. 지금 아무래도 온라인 계약 준비하신 선생님들 입장이 딱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면으로 중계도 보고 있고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떨려요. 뭔지 모르게 떨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웹캠으로 수업하는 거 제가 처음이거든요. 잘 보고 있죠? 제가 지금 칠판 수업을 하기 좀 힘들다 보니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칠판 수업이 가능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칠판으로 네,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자본주의 네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촬영본이 통으로 날아가면서 강의 촬영했던 게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편집도 못하게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본주의 가보도록 할게요. 자본주의는요, 사회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자, 우리 좀 이따가 경제체제 분리해서 시장경제체제가 무엇인지 볼 거니까요. 지금 잘 봐주시고요. 자, 자본주의 특징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거. 노란색은 좀 피가 안 나죠? 빨간색.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라는 거. 시장 가격에 따른 상품 거래. 이거를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매강부터 했던 것처럼.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에서 네 뭐래요? 자유롭게 이거 팽글씨도 오랜만에 써보네요. 자유롭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시장 가격에 따라 상품이 거래되고 자원이 분배된다. 자,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여기 네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제 경제 체제의 분류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경제 체제는요,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니까요. 잘 봐주세요.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요, 개인의 생산 수단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요. 자, 이거는 형광펜으로.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아까 우리 봤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같죠?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회주의로 가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국유 또는 공유만을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예시로 요거만 좀 적어 놓을래요? 자, 북한에 협동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글씨 써서 그런가? 글씨가 다 날아가네요. 협동농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토지가 국유화죠. 다 이제 북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 국유 또는 공유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통경제체제, 전통에 따른 네, 경제 문제 해결하는 걸 전통경제체제,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에 따라 해결하는 거를 계획경제체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격, 자, 시장가격이 형광펜갑니다. 자, 시장가격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제 문제 해결하는 걸 시장경제체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아래에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실패의 경우에는 네,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현상,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더 나쁜 결과 초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칠판을 잠깐 보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장 실패랑 정부 실패,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차이점 모르면요,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점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시장 실패는 그렇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정부 실패는 이러한 이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파트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서 제가 별표를 무진장 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는요, 유럽의 봉건제도 쇠퇴 후 중앙집권적 국가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등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10에서 14세기가 유럽의 격동기, 거의 변동기죠. 굉장히 격동기인데, 요 14세기를 지나고 난 뒤에, 그 뒤로부터 해가지고, 유럽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근대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요소가 성장했다. 그 다음에 신항로 개척으로 국제적 교역망이 형성되면서 상업자본이 발달하게 되었고, 절대왕정 시기,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상공업을 육성하여 금은을 확보하는 것이 국부를 달성한다고 봤어요. 국가의 부를 달성한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유방임주의. 누구? 애덤 스미스. 여러분 이제 역사, 작년에 세계사 했던 친구들은 얼추 기억날 것 같아요. 자, 이 자유방임주의는요, 기존의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 여기 형광펜 가겠습니다.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결국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로 보장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세기 중요 산업혁명이, 자, 여기서부터 또 굉장히 중요한 파트. 산업혁명으로 유통이 아닌 생산활동을 통한 나 이거 원치 않아요. 또 다 지워버렸네. 처음이라 그래요. 자, 유통이 아닌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에 집중, 산업자본주의 발달, 이렇게까지 형광펜 칠하고요. 이런 문제가 간혹 나와요. 생산활동이 아닌 유통을 통한 이윤 추구는 산업자본주의를 발달시켰다. 이건 당연히 X가 되겠죠. 무조건 유통이 아닌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가 산업자본주의를 발달시켜요. 우리 유통과 관련해서는 다다음 테마에서 우리 이제 절대 우위론이라든지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그때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운영된다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독점 자본주의예요. 얼굴에 밑으로. 독점 자본주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점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자, 여기가 밑줄. 소수의 거대한 독점 기업이 시장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배적인 위치 동그라미 할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독과점, 그리고 담합, 카르텔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소수의 거대한 독점 기업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조금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휴대폰으로 볼게요. 휴대폰 시장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별 3개, 제가 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까? 대표적으로 이제 별이 3개인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이렇게 먹다 만 것도 사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굿. 차마 여기를 뭐라 표현을, 골드스타 옛날 건데, 옛날 이름인데,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별 3개짜리 휴대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과를 아직 안 써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과에 단정 찍기도 그렇고, 제가 라이프 굿은 또 써봤어요. 라이프 굿은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도 압도적으로 별 3가 굉장히 크죠, 시장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기업이 이제 독점하는 문제. 그래도 다행히 휴대폰 시장은
그래도 뭐 라이프굿이라든지 사과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제 중국에 아는 여러분들 이제 뭐 샤오미 같은 샤오마이 이렇게 할게요. 그래도 다 알잖아. 네,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용할 기회는 좀 적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갈게요. 자, 독점 자본주의로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효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대공황이 발생한다. 유효 수요가 뭐냐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웹캠으로 보여요. 네, 여기 형광펜 있죠. 이 형광펜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요. 이거를 공장에서는 대량으로 찍어내. 근데 나는 이런 거야. 자, 이 두 개를 볼게요. 이거는 대형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고 이거는 좀 작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야. 근데 대형 공장에서 이거를 막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다 보니 이거를 팔려고 하겠지. 그럼 이걸 생산하는 기업은 망할까? 망하겠죠. 그러면은 이 소수의 기업, 아니 이건 다수야, 다수의 기업이지. 다수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이 소규모로 차지하는 이 형광펜은 시장에서 소규모를 차지하는 이 형광펜은 그 형광펜의 회사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니까 소득이 없단 말이야. 무엇을 사려고 해도 살 돈이 없어요. 즉 유효수요란 유효수요 부족 현상이란 실제로 구매 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즉 이게 우리 아까 봤던 한번 과잉 생산. 왜 우리 그 모던 타임즈 봤어요?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이 이제 모던 타임즈 하는 거 산업혁명에 관해서 살짝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계속 과잉 생산하다 보니 쓸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 거는 방치해놓고 나중에는 버리게 되고 결국 대공황이 찾아온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1929년입니다. 결국 유효수요 부족 현상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자본주의로 넘어오게 돼요. 자, 수정자본주의. 자, 여기서부터 중요. 자, 수정자본주의는요. 어쨌든 시장 실패. 이 시장 실패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누구의 이론?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케인즈의 경제 이론이 확산됨으로써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고 실제로 미국은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한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극복해 나갑니다. 뉴딜 정책은 첫 번째 하나 재기 가능한 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파산을 막았고요. 둘,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고요. 3.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즉 이런 걸로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우고 갈게요. 신자유주의로 갑시다. 우리가 아까 수정자본주의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 수정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시장 실패 때문이었죠. 시장이 실패하면서 일어났던 게 수정자본주의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신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정부 실패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경제적 비효율이 초래됐고요.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자, 형광펜 정부 역할 축소와 시장 기능 확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특히 밑에 자유무역의 확대, 지나치게 확대된 복지 축소, 경제 관련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하자 국가 경제력 강화를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이제 합리적 선택 파트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 파트 가기 전에 다시 복습 한 번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복습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내용 그 잠깐 복습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 합리적 선택 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그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총 5단계로 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지? 첫 번째는 중상주의였습니다. 중상주의. 두 번째는 자유방임주의. 세 번째는 독점자본주의. 네 번째는 수정자본주의.
다섯 번째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다섯 단계로 쭉 발달해 왔다. 그 각각의 특징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뭐죠? 헐, 대박이다. 저 그 와중에 또 새 기능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합리적 선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합리적 선택은요. 네, 자, 요게 핵심이에요. 최소 비용, 최대 편익. 자, 다시 한번 최소 비용, 최대 편익. 이게 합리적 선택입니다.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회비용과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회비용은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걸 얘기하는데, 자, 이는, 자, 형광펜, 자,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다. 단,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불해서 회수할 수가 없어. 이미 지불한 거야. 난 냈어. 근데 이거를 기회비용에, 넣을 수 당연히 없는 거지.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면 압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 가볼게요. 회계적 비용이라 부르고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실제 지불은 아니지만 어떤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자, 요거 핵심 얻을 수 있었으나 포기한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고 자, 편익은 네가 어떤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만족이나 이익을 얘기해요. 이거 웹캠 수업 아닌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자, 몇 개 정리합시다. 자, 우리 기회비용, 그 다음에, 뭐였죠?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매몰비용, 네, 편익에 대해서 했어요. 다음에 타블렛을 구매하든가 해야 될 것 같네. 네, 기회비용은 내가 어떤 대안을 이제 선택하려고 했을 때 이제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였고, 이거는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의 값인데 매몰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 비용은 실제 지불한 거, 암묵적 비용은 실제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그다음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해서 회수할 수 없는 거. 편익은 내가 얻는 이익이나 만족. 를 얘기하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아래로 가봅시다. 과정 필요성 다 패스하겠습니다. 단 필요성,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시장 전체 효율성이 증대된다. 네, 이런 거 알면 되겠고요. 오, 신기하죠? 아마 신기해. 네. 아. 자, 그다음 한계 갑시다. 한계 첫 번째.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그 예시 들어드릴게요. 자, 저 지금 두 가지 형광펜을 들었어요. 자, 저는요, 이 형광펜을 샀을 때랑, 이 형광펜을 샀을 때랑, 제가 느끼는 이익이라든지 그런 만족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샀을 때는, 뭔가 좀 소프트하게 칠해져서 좋은 것 같고, 얘는 물이 좀 덜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수치화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단순 이거는 10만큼의 만족감, 이거는 20만큼의 만족감 이렇게 수치화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아래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는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합했죠? 저축의 역설 동그라미. 자, 경기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가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축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가 경기 불황을 심화시켜 전체 사회 입장에서 보편 합리적 결과 도출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막상 내가 어렵다고 돈을 좀 줄여나가면은 더 안 쓰게 되지. 안 쓴 만큼 이제 막 또 안 좋아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참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를 가보도록 할게요. 경제 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익을
네, 해치기도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죠. 네, 공유지나 공유자원의 경우 소비자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자원을 사용하기도 하고 함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해우이 아니고 행위가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 주체의 이익을 저해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이제 타인의 의식을 의식하여 바람직한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밴드웨건 효과, 스노브 효과, 배블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비문학이나 여러분들 선배들이 배우는 사회문화에서 한번 좀 다뤄봤을 것 같아요. 자, 밴드웨건 효과. 타인의 소비를 무조건 모방하는 거, 모방 소비고요. 스노브 효과. 타인이 소비하는 것은 무조건 거부, 남과 다른 것만 소비하려는 것. 그다음 배블론 효과. 부를 가시하기 위해 가격이 비싸도 소비하는 것, 과시 소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래 가면은 필기노트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1. 의미. 사회지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자, 저는 한 글자씩 적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고요. 자, 이게 좀 힘드네. 자, 그 다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네, 여러분들 답안 미리 공개할까 해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께 답안을 공개하려고 제가 지금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 뭐에 따른 분류? 그렇죠. 생산수단의 소유에 따른 분류. 네, 법적 보장. 네, 관한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자,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건 자본주의고요. 네,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유만 인정하는 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네,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서는요. 자, 첫 번째, 전통과 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전통경제체제. 그 다음에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해결한다. 네, 계획경제체제. 그 다음에요. 시장가격에 따라 해결하는 거 시장경제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첫 번째, 중상주의죠. 봉건제가 쇠퇴하고 자본주의 요소가 성장하면서 네, 신학로 개척, 국제적 교육망 형성, 상업자본의 발달. 결국은 상공업 육성을 통해서 금은을 확보하고 국부를 달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생각하시고요. 네,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정부 역할의 축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 작은 정부를 얘기했다라는 거. 잠이 오네. 네, 특징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 이건 진짜 제가 강조하고 싶거든요. 너무 한번 해봤어요. 생산활동을 통한 네, 이윤 추구. 그래서 유통이 아닌 생산활동을 통한 거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네,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였다. 제가 이걸 좀 줄여서 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잘 괜찮죠? 오직 어디까지 했죠? 네, 생산활동 있고 그 다음에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자, 독점 자본주의는요, 소수의 거대 독점 기업이 시장 내에서 모순적 이치, 지배적 이치를 차지할 때예요. 지배적 이치를요. 과잉 생산, 유효 수요 부족 현상이 발생하죠. 실제로 구매 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부족하고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네, 이후에 나오는 게요. 네,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수정자본주의는요, 대공황 후에 도산과 실업이 증가하면서 케인즈의 경제이론이 확산되었고, 이 미국은 네, 이 신자유주의로가 아니라 여기 봐봐. 신자유주의 가기 전에 뉴딜 정책, 네,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재기가능 은행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네,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때 대공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있었고, 네, 자유무역 발달, 네, 과장복지 축소,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네, 국가 경쟁력 발달을 강조했어요. 그다음 시장과 정부의 관계,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있죠. 자,
적고 갈까요? 다시. 야. 그러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에 비해 정부 실패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실패는 수정자본주의의 배경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 정부 실패는 신자유주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됐죠? 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아래로 가서 합리적 선택으로 갑니다. 자, 최소 비용, 최대 편익. 자,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포기한 대안 중 가치가 가장 큰 것은 기회비용. 네,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 명시적 비용, 다른 말로 회계적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 지불하진 않았으나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시 얻을 수 있으나 포기한 이익, 암묵적 비용. 그 다음에 이미 지불하여 해소할 수 없는 것은 매몰 비용.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대안 선택 시 얻을 수 있는 만족이나 이득, 편익, 그리고 여러분 아래로 넘어갈게요. 네, 편익의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었어요. 이 한계로서는. 그 다음에 저축의 역설, 공유지의 비극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빈칸 다 정리했고 OX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풀어봅시다. 저도 형광펜 들고 노란색으로. 자, 자본주의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 네, 됐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까? 맞네요. 네, 산업자본주의는 생산활동이 아닌 유통을 통한 이윤 추구에 중점을 둬서 발달한다.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유통이 아닌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추구니까 X. 3번 수정자본주의는 정부 실패를 야기하였다.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수정자본주의는 정부 실패가 배경이 된 겁니다. 이후 신자유주의의 배경이 정부 실패죠. 그러면은 수정자본주의는 정부 실패를 야기한 게 맞아요. 단어 잘 보셔야 되고. 4번 스노브 효과의 예시로 최근 유행하는 패션을 그대로 모방하여. 이거는 모방 소비 밴드웨건 효과고요. 스노브 효과는 남과 다른 것만을 소비하려는 게 스노브 효과입니다. X. 그 다음 5번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대부분이 국유화 또는 공유화되어 있다. 이거는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뭐라 적을까요, 여러분들? 사회주의 경제체제다 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것도 X 되겠습니다. 자, 6번 경제활동의 자유와 보이지 않은 선의 여의가 야의이에요. 얘기한 경제사상을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래로 넘어가 볼게요. 7번, 8번 가겠습니다. 네,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을 제외한 명시적 비용입니까? 암묵적 비용 플러스 명시적 비용이에요. 자, 8번 비대해진 정부가 오히려 국가의 실패를 초래한다고 말한 인물. 네, 죄송해요. 이 인물은 누구예요? 정부 실패를 얘기했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해요? 신자유주의에서는 그렇죠.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공공근로 사업을 확충해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는 사상 무슨 주의? 신자유주의 되겠습니다. 네,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죠. 10번 합리적 선택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의미합니까? 자, 이렇게 요거 기억하고 가세요. 편익, 그 다음에 비용. 그러면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이죠. 맞는 내용이네요. 11번 개인의 이익 추구가. 이거는 좀 지엽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요 아래 4번 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조화와 이익을 가져온다는 경제학자가 애덤 스미스입니다. 즉 자유방임주의예요. 큰 정부 아니고 작은 정부를 지향했어요. 이건 11번은 여러분들이 안 해오셔야 돼요. 너무 지엽적이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2번 자, 수정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와 달리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한다.
자, 이렇게 가로치시고 보세요. 수정자본주의가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할까요? 자유방임주의가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할까요? 자유방임주의가 자유방임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그랬죠. 수정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진 않았어요. X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통문제의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자, 1번 문제. 다음은 경제학자 갑을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서 보는 것은 다 갑을은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중 하나를 주장함. 갑. 시장과 정부는 별개. 정부는 존재해야 되지만, 정부는 존재해야 되지만 그 뒤가 핵심이에요. 시장의 게임 규칙을 집행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갑은 정부의 역할,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수정자본주의예요? 아니요, 신자유주의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을은 수정자본주의 되겠네요. 기억. 갑은 신자유주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할 것이다. 맞죠? 을. 수정자본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봤던 거예요. 디귿. 자, 갑은 을과 달리 신자유주의는 자원 배분에 있어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한다. 이거는 둘 다 효율성을 강조하죠. 형평성을 강조한다고는 사회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정답 1번이고 리을. 을은 갑과 달리 수정자본주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합니까?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으로 갑니다. 2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의 월 평균 매출액은 1200. 자, 여기다 적어볼게. 빵집의 경우에는 월 매출이 1200입니다. 근데요, 월세 200에다가 종업원 월급 300에다가 500이 빠져나가요. 근데요,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월 250이야. 그럼 너네가 당장 봤을 때는 뭔가 얘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계산을 좀 해보세요. 너네가 계산을 좀 하게 되면 알아요. 다 지워버렸네. 왜냐하면은 1200에서 200에 300에 500을 빼면 남는 게 200입니다. 한 달에 200을 버는 거랑 빵집 차려서 운영해서 한 달에 250을 버는 거랑 이익은 어디가 더 나요? 그치? 회사에 취직하는 게 더 낫지. 그러면 볼게요. 자, 기억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빵집 운영의 암묵적 비용입니다. 자, 암묵적 비용이 뭐였어요? 네, 제가 좀 기지개를 펴고 싶은데 못 펴요. 자, 위에 다시 올라가 보세요. 암묵적 비용이 뭐였어요? 실제 지불하진 않았으나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시 얻을 수 있으나 포기한 이익이죠. 자, 그러면요. 기업. 회사 취업은 빵집 운영의 암묵적 비용이에요. 맞아요. 지불은 안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얻을 수는 있었던 거였잖아요. 맞아요. 기업. 그 다음에 니은. 빵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지. 얼른 회사에 취업해야지. 정답 1번. 그 다음에 디귿. 빵집 운영의 명시적 비용은 500만 원이다. 자, 아까 명시적 비용이 뭐였어요? 모르면 다시 가보세요. 가보셔야 돼요. 자,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빵집 운영을 명시적으로 할 때는 우리 얼마 들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 왜요? 200, 300, 500 합치면 1000만 원이 되잖아. 리일 평균 매출액은 내가 얻는 이익이지. 이익에서 월세 200에 월급 300에 재료비 기타 비용 500 빼지면 순이익이 200밖에 안 돼요. 그다음 리을 빵집 운영의 기회비용은 1200만 원이에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값입니다. 자, 아까 우리 명시적 비용은 구했어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월 250의 임금이죠. 250만 원. 12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갈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이 먼저 나왔어요. 합리적 선택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 맞고, 니은 편익은 심리적 만족과 같은 비금전적
이익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죠. 자, 쭉 갈게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는 담뱃값만을 흡연의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흡연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어 흡연하지 않았다면 유지할 수 있었던 건강을 해친다. 따라서 흡연자는 흡연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담뱃값뿐만 아니라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디귿, 즉 흡연하지 않았다면 유지할 수 있었던 건강은 네, 흡연의 기회비용에 포함이 돼요. 왜요? 내가 흡연함으로써 포기한 게 건강이 되잖아요. 건강은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치가 좀 크고 그러니까 기억 디귿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경제학자 가불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거기서 고른 것은 자, 개인의 이익 추구, 아까 요 문제예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조화 이익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여기서부터 봅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 국부의 증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이거는 그렇죠. 자유방임주의 애덤 스미스 되겠고요. 대공황과 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유효 수요를 늘려야 한다. 그럼 이거는 지금 수정 자본주의 맞아요? 유효 수요율 확충을 얘기했어요. 대공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자유방임주의는 큰 정부를 지향해요. 작은 정부를 지향해요. 자,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 디귿 자유방임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해요. 역할을 강조해요. 니은 디귿 3번으로 가고요. 자, 수정자본주의 다시 말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5번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합리적 소비자인 갑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예정이며 갑의 휴대폰 선택의 기준은 표와 같다. 자, 여러분들 미리 분석하고 갈게요. 자, 이 사람이 가장 중시하는 거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총편익 계산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한 칸 더 만드셔서 아니다. 오른쪽 말고 자, 왼쪽 A, B, C 있는 데다가 총편익 계산할게요. 총편익은 다 더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거를 지금 다 편익을 표로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 35, 30, 20, 10 얼마예요? 95죠. A의 총편익은 95입니다. 자, B 35, 25, 60에다가 26 더했으니까 86이 총편익. 자, C는요 40, 20 하면 60에다가 25, 85가 총편익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는 95, B는 86, C는 85 이렇게 적고 아래로 가볼게요. 1번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죠? 1번 총편익이 가장 크니까요.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느끼는 만족, 이득 얘기하는 거고 2번 기능만을 고려한다면요. 기능만을 고려해도 A죠. A의 편익이 가장 큽니다. 기능에서도 갑은 평가한 목적, 디자인형인 가격, 총편익의 순위는 인기도의 순위와 일치의 불일치예요. 총편익의 순위는 A, B, C인데 인기도의 순위는 A, C, B입니다. 자, 가격 항목의 10%의 가중치 부여 시 A보다 C의 총편익이 크다. 계산해도 둘이 10 차이가 나요. 10의 차이가 나요. 거기다 가격 항목의 가중치를 더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요? 3.5, 3.5, 4 더하는 거예요. 3.5 더하면 98.5, 4 더하면 89. 클 리가 없어요. 무조건 A가 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네, 밑줄 친 기억에서 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서 고른 것은 자, 갑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통신회사의 부사장을 그만두고 미스터맘이 되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갑은 부사장직과 가사를 전담하는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갑처럼 기꺼이 미스터맘을 선택한 사람들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 기억, 통신회사의 부사장은 갑이 미스터맘을 선택한 것에 따른 편익이에요. 기회비용이죠. 기억 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선택의 문제. 이거는 욕구에 비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죠. 왜냐면요. 시간은 개인에게 24시간 한정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다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은 모자로 못하죠. 디귿. 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모든 선택에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귿까지 정답 3번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 제 8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네, 우리 지금이 7강이죠. 다음 강 8강. 네, 네, 이제는 국제무역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